천학 비제합니다. 전문 예술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된 것은 지난 2년간 충남문화재단의 대표를 맡으면서 과연 그 충남의 문화예술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숱한 고민을 해왔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추려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저 개인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서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저 나름의 고뇌의 산물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함께 생각하고 다듬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여기 아까도 꿈 얘기했습니다만, 역시 조직은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비전이 허황되지 않으려면 그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이 서야 되고 추진 전략이 서야만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충남 문화예술을 고민하면서 어떤 한마디로 된 슬로건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제1번은 뭐니 해도 국토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가자,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명적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건 뭐 과거의 시대 구분과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이 자리 잡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대격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과거 경제, 문화,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시대에서 아메리카로 현대사는 넘어왔고, 이제는 오늘날은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코리아는 지금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 저희 코리아는 산업화, 민주화의 지난한 역사를 성공적으로 딛고 오늘날 10대 경제 강국, 6대 군사 대국, 그리고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흔들고 있는 한류 시대를 창조해냈습니다. 한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이 그동안 이동해왔다. 고려의 개경, 송악산 50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 뒤에 삼각산에서 한양 5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중간에 100년의 역사는 식민지와 전쟁으로 점철된 고난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리가 메가시티로 얘기하는 이 중부권 메가시티, 그 중심에 있는 세종, 여기에 한국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행정수도는 기정사실화됐고 의회, 청와대 다 올 것이고요. 이제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는데, 현재 기존에 이미 대전, 또 청주의 바이오, 또 천안의 4차 산업 해서 과학기술의 중심이 충남으로 집결했고 앞으로도 집결할 겁니다. 이번 민선 8기의 김태흠 지사는 경기 남부 일원과 합해서 디지털 수도를 창조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중심에 이동이 와 있다. 그런가 하면 국방 안보의 중심, 계룡 논산으로 이미 와 있고, 이제 마무리 활용 점정, 우리 충청인의 염원인 육사 이전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모두 이동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중심이 되기 위한 나머지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문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산업시설 몇 개 더 갖다 놓고
뭐 그런 것을 연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문화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중심이 되고 수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선 8기 제1번 공약인 디지털 수도 건설에서 디지털 시설을 천안아산에 집적시켰다고 해서 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디지털 문화의 중심을 건설할 때 디지털 수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의 시대에 기적을 이뤄낸 한강의 시대에서 이제는 21세기 신문명의 중심 금강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충남이 있고 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코리아의 중심이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 아시아의 수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비즈니스의 중심, 그리고 국제 문화 교류의 중심으로서 서울은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국제기구들이 앞으로도 서울로 몰려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코리아의 미래의 중심은 충청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이 되기 위한 문화예술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이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호남 세력의 파쟁의 역사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가운데서도 또 한편 끊임없이 성장해온 역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랜 군사정권 동안 소위 TK 대구 경북 세력들은 조국 근대화의 깃발을 들고 한국 산업화를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이러저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성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서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학을 앞세워서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 본향은 바로 TK다. 이런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조 단위가 넘는 돈을 갖다 투자해 가면서 엄청난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오늘날 일정하게 중심으로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호남은 그동안 민주화운동의 중심 세력으로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정보화 세계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성공시키면서 오늘날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서 디지털 시대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호남 세력들은 한국 전통문화의 본향은 호남이다라는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오늘날 감히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기반을 형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그럼 충청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과연 얼마나 정확히 가다듬고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너무나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이 낳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울 김용옥 선생이 광주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제일 서두에 이 호남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신재효 선생은 한국 근대 창극사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 그 전통 음악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인데 호남 명창인 임방울 선생이 주로 이 호남가를 잘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호남가는 평창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웬만한 호남 사람들이 다 입에 오르내리면서 즐겨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 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때 흥향의 돋눈에는 보성을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한개에 영암을 둘러 있다.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를 통틀어서 호남의 주요한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기상과 꿈과 소망을 담은
그리고 고향 사랑을 담은 이런 단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 아쉽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왜 충청가는 없는가? 그러면 충청은 과연 문화예술의 후진 지역이라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충남은 과연 변방인가 중심인가?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에 있기까지 국권 수호를 위해서 가장 앞서 투쟁하신, 산화하신 위대한 인물의 거의 핵심이 다 충남에 있습니다. 이순신, 유관순, 김좌진, 윤봉길, 한용운, 이동영, 이상재, 최익현,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철학을 볼까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토착화되면서 한국 불교가 제대로 서기 시작한 것은 원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원효의 불교를 이은 게 바로 서산에 중간에 뭐 사명대사도 있고 쭉 있었습니다만 맥이 끊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맥을 살려낸 게 서산의 경화대사입니다. 그리고 계룡산에서 오대산에서 공부했던 탄호 스님이 그 유명한 예언이죠. 우리 구군을 예언했던 이 천재 탄호 스님이 와서 도량을 만들어서 후진을 양성하고 키웠던 것이 바로 대전 유성의 자광사입니다. 송시열 선생이 공부하던 곳이죠. 서산에 가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 1만 원권 지폐 뒷면에 보면 우주의 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유방택 선생이 만들어주신, 남겨주신 그림이에요. 대한민국 역사 공부를 하면 이 나라 땅 지도를 그린 김정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더 큰 위대한 우주의 그림을 그려낸 유방택 선생은 왜 모르고 있는가? 제가 가슴을 치는 거죠. 바꿔야 된다. 자, 우리 주작을 볼까요? 이것도 또 서산이네요. 이 정신보 선생 귀화한 인물입니다. 간월도에 와가지고 대륙의 주작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분입니다. 새로운 기원을 열었죠. 그 아들 정인경 선생. 자, 조선조 500년을 지배한 성리학의 역사, 고려 말에 조선조의 성리학을 역사를 만들어낸 사림의 뿌리인 이색 선생이, 목은 이색 선생이 바로 서천뿐입니다. 충남에 이색 영당이 가장 많습니다. 논산에 가면 기호유학, 이거 예학의 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당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 후기를 지배한 노론의 영수 송시열 선생, 또 그 위에 그 사계 김장생 선생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학이, 기호유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기호유학이 영남유학과 다른 것은 영남유학이 관념론에 치우친 반면에 기호유학은 현세를 중시했기 때문에 경세론이 나와 있었고 실용적이었고 외부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고 그리고 개혁적이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호유학의 특징의 많은 부분은 오늘의 이 시대와 매우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 거냐 하는 문제고요. 자, 계룡산 조선 500년 조선의 천재들은 전부 다 계룡산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칭 그걸 도 닦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도라는 것이 무슨 점쟁이 점치는 도가 아닙니다. 철학을 공부하러 들어온 것이고 여기에서 위대한 철학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일부 선생의 정역 철학은 나중에 탄호 스님한테 계승이 됐고 충남대 김정호 총장이 이어받아서 제자들하고 한참 연구하다가 지금 또 맥이 간달간달해요. 지금 이 위대한 철학이 여기서 개벽 철학이 나오면서 이 개벽 철학에 바탕을 해서 수은 최재우 선생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내려가지고 경주에 가서 창시한 것이 동학입니다. 즉 동학의 뿌리가 계룡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벽 철학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개벽 철학을 바탕으로 민족 종교가 모든 게 나오는데 오늘날 민족 종교는 다 뿌리가 여기 계룡산 개벽 철학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하고 접목을 해서 나온 것이 통일교고 불교하고 접목시킨 게 원불교입니다. 그리고 정통을 고수하는 게 뭐 천도교도 있고 증산교도 있고 뭐 등등 쭉 있습니다만
이 인원만 해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국권에 들어있는 겁니다. 천주교 김대건 신부 최초의 신부 왔고요. 위대한 순교의 역사가 충남 땅에 있습니다. 기독교조차도 독일 신부 귀칠라프가 보령 앞바다 고대도에 처음으로 성경 들고 나타났어요. 대한민국에. 충남은 이렇게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와 시원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조선조 말 그 피폐해진 나라가 기울어지고 탐관오리가 민중들을 고달프게 하고 삶이 어려울 때 이 세상을 고민하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나왔던 것이 동학과 서학입니다. 그런데 이 동학과 서학이 모두 충남 땅에서 시작을 했고 충남 땅에서 순교했던 이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는 바로 충남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인문학의 중심은 충남이었죠, 당연히. 그냥 퇴계 선생의 그 얘기만 가지고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술을 볼까요? 백제시대 금동대학로는 위대한 철학과 예술과 과학기술이 전부 다 결합된 놀라운 그 문화유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고에 가는 예술품이죠. 예. 그리고 마애불의 미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조선시대 누가 뭐래도 시각미술의 중심은 역시 충남이었다. 안견과 추사라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을 만나서 인문과 예술을 결합해서 어떻게 충남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이 문예 부흥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같이 의논하러 제가 성대를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 이 양반 엄청나게 그 책도 많이 내고 강의도 최고 인기 강사인데, 추사 선생님을 얘기하면서 조선조의 인문과 예술을 겸비한 최고의 인물은 추사라는 거예요. 유림에서 다 그렇게 인정해요. 맹사성 조선조 세종 때 조선의 음악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음악의 뿌리가 있는 거죠. 중고제, 가무학의 중심, 우리 판소리의 시작은 고제, 중고제, 신제의 흐름 속에서 원래 경기 남부 충청도 여기에서 고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줄기를 세우고 호남에 가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은 겁니다. 뿌리가 여기라는 사실이죠. 근데 뿌리는 어디 가고 지금 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한성준 선생의 춤, 지금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춤꾼 뭐 이해주 선생까지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성준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 최초의 민간극장, 대한민국 공주각부 김갑순이 공주에다 세웠습니다. 국립극장은 서울 한양에 있었지만 민간극장은 최초는 공주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공주는 조선 문화예술의 플랫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류가 대중문화 현리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류를 고민해야 돼요.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글로컬 시대이기 때문에 로컬과 글로벌이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소통의 채널을 다 가지고 있고, 이제는 지방이라고 해서 뭐 서울에서 하는 걸 못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우리 충남하고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충남이 국가 정체성의 시원이 되는 인문 정신과 역사의 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것은 당연히 독립기념관이죠. 왜 독립기념관이 충남, 하필이면 천안에 와 있습니까? 전국의 넓은 땅 다 놔두고 여기에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중문화의 한류에서 이제는 고급 문화의 한류, 문사철, 역사, 철학,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문화의 한류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숙제입니다. 국가에. 이 숙제를 통해서 백범 선생이 말씀하신 위대한 문화 대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가? 그 중심에 우리가 서야만 되는 필연적인 역사들이, 그런 인물들이, 상징이, 콘텐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한국문화 르네상스의 시대에 와 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삼박자입니다. 몰랐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재발견,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재평가,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재창조. 이 삼박자를 갖출 때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르네상스는 고대의 역사, 신화, 설화들을 다 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로 향하기 위한 비전을 거기서 찾아서 만들고, 이것이 르네상스다 이거예요. 한국문화 르네상스 이 시대에 충청은 이 문화 르네상스를 주도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대한과 태극기,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애들한테 가서 니네 나라 이름이 왜 중국이냐 그러면 천하의 중심이니까 바로 답 나와요. 이 오송홍기는 뭐야? 큰 거는 공산당, 작은 거는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 이렇게 연대해서 빨간색은 사회주의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졸업만 하면. 일본 애들한테 물어보면 니네 나라 이름이 왜 일본이야?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일장기 흰오마루 빨간색,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태양을 의미하고 우리는 태양신의 후예야. 천선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민국은 뭔지 알겠는데 대한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대통령한테 물어봐도, 교육감한테 물어봐도, 도지사한테 물어봐도 대답 못합니다. 이거 태극기 우리 국기인데 태극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태극기가 국기지 그러고 어물어물 대답을 못해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전 세계 문화 한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어 배우느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오프라인에는 배울 곳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하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대한이 무슨 뜻이고 태극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그런데 이 대한이라는 것은, 한이라는 글자는 철학적 의미로는 밝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광명. 그리고 대한이라고 쓴 것은 삼한으로 나누어서 저 대륙에서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린 고조선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승한 나라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태극기는 태극 음양과 8개 중에서 4개를 땅 4개 빼고 너무 복잡하니까 하늘 4개 해서 태극기가 나왔는데, 이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라는 국기를 지금까지 만들어서 물려준 그 최초의 시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이거 제정할 때 그 당시에 국회라고 할 수 있죠. 의정원장이 바로 천안의 이동용 선생이에요. 그분이 의장하면서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를 만들고 방맹이 두드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뿌리를 모르는데, 지금 전 세계 외국인들이요, 한류 때문에 방문하면 인천공항에서 먼저 뒤집어집니다. 야, 코리아 대단하네. 그 다음에 또 놀라는 건 바로 날아와서 이제 지하철 타고 서울 들어오다가 놀래요.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철은 나고 처음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한류 관광객들이 놀라는 건 뭐냐면, 시장을 갔는데 주인은 저 한침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물건은 죄다 길바닥에다 내놓고 팔더라 이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다 집어갔지 이 물건이 어떻게 성하냐는 거예요.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콧대 높은 애들이 와서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카페를 갔더니 뭐 핸드폰 놔두고 담배 피고 뭐 10분도 20분도 있다 오고, 화장실 가서 노트북 놓고 그냥 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심지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출국 전에 이년 못 찾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 아,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력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좀 부러움과 뭐 질투심도 좀 섞였는데, 이런 문화적 충격을 받고 나서는 감동을 해버려요. 그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거죠. 경제도 산업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남들이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도 불과 50년 만에 해냈습니다. 문화는 50년, 100년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DNA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신문화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드라마 보면 맨 쏴 죽이고 살인 하여튼 이런 걸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충남의 길은 이러한 역사 또 상징 인물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심을 회복하기 위한 중흥의 역사를 지금부터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가는데, 그 문화 중심은 메가시티 차원에서 함께 건설해야 될 충청인의 숙제다. 다행히 이번에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하고 중부권 메가시티 두 개가 핵심인데, 부울경은 지금 서로 틀어져 가지고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청이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성공하면서 탄력을 받았어요. 충청이 하나 돼야 됩니다. 이 충청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문화적인 담론이 형성이 돼야 되고, 하나 되는 충청을 향한 문화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운동 딴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우리 이 충청도 땅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건설, 중부권 메가시티는 다른 메가시티와는 달리 원오브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우는 일이다. 이거 제가 문광부 고위 공무원들하고 만나가지고 다 설득했어요. 그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 얘기 하니까. 그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려야 될 것은 바로 이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이 선비정신과 풍류, 이걸 지금 TK 쪽으로 가져갔는데 이거 충청으로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수도 4차 산업 중심의 미래 예술의 중심을 여기에다 세워야 되겠다. 그 최적지는 천안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문 예술을, 전통 인문 예술을 중흥시키고 이거를 융합을 시켜서 신한류 콘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디지털에 실어서 세계로 내보내는 신한류 발전소를 충청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